브릿지론 시행사의 차입금 이자 비용의 자본화 중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경기는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저금리, 저물가 속에 분양만 하면 건설업자와 수분양자 모두 대박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알 수가 없고 현재 2021년부터 부동산 불황이 찾아와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호황 끝자락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계속 사업을 하고 계속 부동산을 매입했던 분들은 현재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브릿지론 시행사의 차입금 자본화 중단입니다. 시행사들은 토지를 매입한 후 본 PF로 전환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2021년부터 토지를 매입했던 시행사들은 현재 본 PF가 전환이 안 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차입금으로 조달해와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설을 맡아줄 시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4년 정도 벌어진 토지로 묶여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은 토지 매입 후 인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린 뒤 3년 내 개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과 인허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설사들도 건물을 짓겠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세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론 토지들은 차입금으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치고 인허가 받은 지 2년에서 3년 이상 지났습니다. 계속 이자 비용만 내면서 차입금 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수익성 없는 부실 사업장은 공매 경매로 나와야 하고 대주 단인 금융기관은 고정 이상의 손실로 다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브릿지론을 손실로 인식하면 자본 여력이 감소되어서 BIS 비율이 낮아지고 대출 여력이 낮아짐에 따라 금리가 더 인상되고 시장의 자금이 말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차입금 이자 자본화로 돌아가 브릿지론 상태 시행사들은 차입금 연장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라는 것을 선택하는 시행사도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발생된 차입금 이자도 토지 취득을 위한 부대 비용으로 보아 토지 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토지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토지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금융기관의 차입금 연장에 난항을 겪을 수 있으므로 토지 취득이 끝나도 계속 토지의 이자 비용을 얹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 제18장 결론에 보면 취득 활동이 1년 이내 재개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자본화를 중단하고 해당 차입 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PF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경과되면 이자 비용은 더 이상 재고자산으로 얹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지리회신을 보겠습니다. 취득 완료 시점 이후에 발생된 용지 관련 금융비용은 지리의 대상 회사가 수익성 등의 이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리회신을 보겠습니다. 용지 취득 후부터 공사 착공 전의 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런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PF로 전환되지 않은 브릿지론들은 이자 비용을 재고자산의 부대 비용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산입하면 안 됩니다. 감사보고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브릿지론 시행사의 사례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한정의견 사유는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부적절성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차입금 290억을 얻어 그대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외 계정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숫자들이 매우 간단하고 없습니다. 그냥 토지만 사고 놀고 있는 회사입니다. 벌고 쓰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토지만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비용이 없습니다. 차입금 290억이면 그 이자 비용을 10%만 잡아도 30억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자 비용이 없습니다. 회사는 이 이자 비용을 재고자산에 얹었고 외부 감사에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한정 의견을 준 것입니다. 차입금 자본화한 경우에 주석에 자본화한 이자 비용을 공시하고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계상되기 전과 후의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경우 흑자 9,800만 원인데 자본화하지 않았다면 적자 10억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주석까지 꼼꼼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가로
차입금 연장이 되지 않으면 공매 경매로 나와야 하니 재고자산에 대한 손상평가를 해서 그 손상액을 일시의 손실로 반영해야 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브릿지론 상태의 시행사가 토지 매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토지 취득이 끝난 것으로 보아 차입금 이자 비용의 자본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로 재고자산인 토지의 손상평가도 공매 경매 예상치를 추정하여서 손실로 반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